공화당과 민주당이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제동 조치에 대한 접점을 못 찾으면서 DHS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공화당과 백악관은 협상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공격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내부 요원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원들은 DHS의 리더십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스냅 신청자에 대해 이민신분 조회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ICE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을 낮추기 위한 행정부 정책을 직접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치솟는 생활 물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민생 행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뉴저지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는 9일부터 스테이 NJ 지급이 시작되며 분기별로 지급되는 첫 번째 환급금은 평균 $639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제동 조치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DHS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0대 요구사항에 공화당과 백악관은 협상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상원은 예산 시한을 8일 앞둔 어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운영에 대해 영장 의무화, 마스크 착용 금지, 신원 확인 강화 등 10대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KT 브릿 상원 예산결산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연방 이민 당국에 대한 안전장치로 제시한 제안들은 터무니없다며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이미 민주당 요구를 공개적으로 일축해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뭘 지지하는지 알기 전까진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는 수용하겠지만 나머진 협상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매우 긴 요구사항 목록을 보내왔는데 그중 일부는 행정부가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다른 요구들은 상식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어 보이며 논의조차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DHS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안 시한은 오는 13일 자정까지입니다.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DHS와 산하기관은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공격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내부 요원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요원들은 DHS의 리더십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와이어드 보도에 따르면 5,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온라인 포럼에서 현직 및 전직 ICE 및 CBP 요원들이 리더십, 근무 환경, 단속 속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포럼은 추방 담당관과 퇴직자들이 이 일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공간 역할을 합니다. 요원들은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와 같은 도시에서 대규모 이민 작전을 강화하면서 불만이 심화됐습니다.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작전과 임시 근무 배치, 휴무 없이 긴 근무 시간 등을 지적하며 무질서한 리더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몇몇 게시자들은 교육과 책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DHS는 지난해 약 12,000명의 신규 요원을 채용했으며 배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훈련 일정을 단축했습니다. 포럼 이용자들은 일부 요원들이 최소한의 준비 없이 현장에 파견됐고 간단한 가상 교육에 의존했다고 전했습니다. DHS가 공개적으로 보고한 체포 수치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DHS는 67만 5천 명 이상의 불체 이민자를 추방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포럼 이용자들은 여러 기관이 한 작전에 참여할 경우 체포수가 중복 집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와 영상 증거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ICE 정책이 추격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연방 요원들이 집행 중 차량을 들이받는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이민 절차 중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합법 거주자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ICE 요원들은 채용된 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스냅 신청자에 대해 이민 신분 조회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을 IC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공화당 하원의 장 카일 힐버트가 발의한 법안은 인적 서비스국이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과 임시 가정 지원 등 특정 공공 지원 프로그램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오클라호마에선 2024 회계연도에 68만 6,800명의 주민, 즉 전체 인구의 17%가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습니다. 법안에 따라 인적서비스부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이 운영하는 세이브 시스템을 사용해 신청자의 합법적 체류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세이브 시스템에서 신청자가 합법적 체류가 증명되지 못하면 인적서비스국은 ICE에 통지해야 합니다. 법안은 성인이 자녀를 대신해 신청하는 자녀 전용 혜택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성인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안은 이번 주 초 하원 아동청소년 가족서비스위원회에서 찬성 7, 반대 1로 통과됐으며 하원 보건복지감독위원회로 송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거 업무를 연방 정부가 관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올 11월 선거에서 각 투표소에 IC 요원들이 배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 도중 11월 중간선거 투표소에 불법 이민 단속 인력이 배치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어리석은 가정적 질문이라고 감정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질문은 기자가 스스로 가정한 것이 아니라 우파 논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배넌은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 워룸에서 IC 요원들은 중간선거 때 투표소를 둘러싸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C 요원들이 투표소에 배치될 경우 투표율이 낮아지고 궁극적으로 공화당이 유리할 것이란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법 이민자들의 투표를 막지 못하면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선거 관리 주체를 주 정부에서 연방 정부로 바꿔 국영화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맞닿는 것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이 실제로 이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대통령이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11월에 투표소나 그 주변에 IC가 없을 것이란 보장도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레빗 대변인은 솔직히 매우 어리석은 가정적 질문이라고 질문한 기자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투표소 밖에 IC를 배치하는 어떤 공식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매우 불성실한 질문이라고 재차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관리 국영화 주장에 진위를 따지는 질문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세이브 법안을 통과시키란 것이라고 답했지만 이 법안은 선거 사무 권한을 연방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무관하다는 반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이브 법안은 투표 때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하고 우편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제한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을 낮추기 위한 행정부 정책을 직접 홍보하고 나섰는데요. 치솟는 생활 물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민생 행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의약품 판매 웹사이트 트럼프 RX를 소개하는 행사를 열고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부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십 가지 처방약을 모든 소비자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그간 제약사들의 관세로 압박하며 미국의 약값을 낮추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 16곳이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 최애국 대우 방식의 가격 인하 협약을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인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약가도 대폭 인하됩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은 월 $1,000 이상에서 $199로, 위고비는 $1,300에서 $199로 인하됩니다. 백악관은 해당 웹사이트가 40가지 이상의 인기 의약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이번 조치로 미국인들의 평균 약값이 월 $149에서 $350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사이트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약국에 제시하면 해당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의 일환이란 해석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출시한 비만 치료제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조제된 복제약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제약사는 절반 이하 가격으로 동일한 효능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보노디스크는 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돈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원격 의료 서비스 기업 힘스앤드허스는 어제 보도자를 내고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성분의 복합 조제 제품을 출시한다 밝혔습니다. 가격은 구독 첫 달 월 49달러, 이후엔 5개월 선불 결제 시 월 99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격은 복용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힘스앤드허스는 1일 1회 복용하는 이 알약은 위고비와 동일한 활성 성분을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노보노디스크는 지난달 초 미국 시장에서 경구용 알약 형태의 위고비 판매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FDA의 승인을 받은 지 2주 만입니다. 미국에선 개별 환자의 필요에 맞춰 기존 제약 성분의 용량을 맞춤형으로 조정하는 복합 조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별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제는 FDA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힘스앤드허스의 판매 방식과 관련해선 여전히 적법성 및 효과 논란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CEO는 어제 영국 런던에서 열린 투자자 행사에서 위고비 알약과는 달리 복제품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돈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약사 일라이 릴리도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의 후속작으로 경구약 오리포글리프론의 시판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판 시 위고비처럼 복제약이 곧바로 출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저지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뉴저지주는 오는 9일부터 스테이 NJ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환급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첫 번째 환급금은 평균 $639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에 따르면 노인 주택 소유주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스테이 NJ 환급금 지급이 9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주 재무국은 약 43만 8천 명의 주택 소유주가 스테이 NJ의 수혜 대상으로 추산된다며 수혜자는 우편으로 환급금 수표를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 NJ는 뉴저지의 연 가구 소득 50만 달러 미만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액의 절반을 감면하고 최대 6,500달러까지 환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앵커와 시니어 프리즈를 통한 환급금 총액이 연간 재산세 납부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차액을 스테이 NJ 프로그램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들 3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통한 총 환급금은 6,500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 스테이 NJ를 통한 환급금은 분기별로 분할 지급되며 오는 9일부터 배송되는 것은 첫 번째 지급액입니다. 재무부는 수혜자에게 보내지는 스테이 NJ 첫 분할 지급액은 평균 639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송되는 스테이 NJ 환급금은 65세 이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통합 신청서 PAS1을 지난해 제출해 승인된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지난해엔 신청하지 않고 올해 PAS1을 접수했다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스테이 NJ 수혜 대상 여부 및 환급금 액수 확인 등은 주 재무국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를 타고 가던 중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우버도 책임지고 거액의 배상을 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딘은 지난 2023년 술에 취해 남자친구의 집에서 호텔로 우버를 타고 가다가 범행을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우버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애초 딘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버 운전사가 우버와 계약을 맺고 별도로 일하는 자영업자보다 우버 직원의 성격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은 시범 재판에서 나온 해석으로 미국 내 비슷한 사건 3천여 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범 재판은 성격이 유사한 재판 수천 건이 거센 논란 속에 진행될 때 향후 판정을 가늠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치르는 법정 공방입니다. 딘 측 변호인은 우버가 여성들이 술에 취해 밤에 돌아다닐 때도 안전한 선택지라고 시장에 홍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여자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성폭행 위험도 안다며 우버는 여자들이 그런 곳들로부터 안전한 곳이 우버라고 믿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버는 자사에 과실이 있고 안전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국민투표법을 정비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재외국민 투표 특례를 신설해 해외 거주 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해 청년층의 참정권을 확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이 주관하고 국가유산진흥원 및 뉴욕 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해 11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인사회 홍보와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리는 전통 공연 행사를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아온 스테이지인 뉴욕 행사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11일 오후 3시에는 타임스스퀘어에서 한국과 뉴욕의 전통 공연팀이 참여하는 공연이 개최됩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은 이 공연은 많은 미국인과 관광객의 주목을 끌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이 배포하는 홍보물과 기념품을 통해 한국 유산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란 만다니 뉴욕시장이 캐시오 컬 뉴욕 주지사의 재선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어제 더 네이션에 기고한 칼럼에서 캐시오 컬 주지사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언급하면서도 호컬 주지사는 결과를 내기 위한 정직한 대화에 기꺼이 참여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라 신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섰던 이력을 언급했을 뿐 아니라 그의 선거 공약이었던 보편적인 보육을 시행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 정부 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점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맘다니 시장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를 공격하는 것에 맞서 싸우는 동안 나와 국권이 함께해줄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BC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의 여성 앵커인 서베너 거스리의 84세 노모 낸시 거스리가 지난달 31일 오후 애리조나주 투손의 자택에서 실종된 뒤 행방이 추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낸시가 실종된 이후 최소 3개 언론사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몸값으로 요구하는 납치범들의 편지를 받아 수사당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족들은 납치범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에서 대화할 준비가 됐다며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린 그녀의 어머니가 집에 안전히 돌아오도록 모든 자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운 날씨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 섭씨 영하 7도, 밤 최저 기온 4도, 섭씨 영하 1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강한 바람이 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